1번 마법사 카드를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이 카드는 상대방과 우리 입새님들 사이의 감정 온도에서 나온 첫 번째 카드인데요. 마법사 카드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법사는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입새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재회 같은 것도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뭔가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6개의 질문으로 우리 입새님들의 7월 재회운을 하나씩 읽어볼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입새님과 상대방의 이 관계가 멀어진 건지 아니면 잠깐 멈춰선 건지 우리 사이의 감정 온도를 같이 읽어볼 건데요. 카드는 마법사 카드랑 완즈 7번 카드 그리고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차가워진 사이는 아니고요. 지금은 좀 미지근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예 식어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선택 카드이기도 한 마법사가 첫 번째로 나온 건 입새님 쪽에서 이 관계의 온도를 다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법사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시들시들해도 우리 입새님이 직접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따뜻한 연락을 해볼 수도 있고요. 옛날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매력으로 어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직접 온도를 올려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나온 완즈 7번은 방어와 경쟁을 뜻하는 카드예요. 마법사의 에너지와 연결해 보면은 지금까지 입새님은 이 관계에서 더 많이 애정을 쏟았거나 더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방해 요소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이 관계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건 상대방도 이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뭔가와 싸우면서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완즈 7번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카드라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마지막에 나온 전차는 정말 강한 의지력을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앞에 두 카드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 관계의 감정 온도가 곧 확실하게 정해질 거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애매하게 미지근할 수는 없고요. 다시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식거나 둘 중 하나로 결정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전차는 두 마리의 말을 조종하는 카드잖아요. 이건 서로 다른 감정을 하나로 맞춰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둘 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곧 같은 방향으로 맞춰질 거라는 뜻인 거죠. 지금 입새님이랑 상대방 둘 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곧 같은 방향으로 맞춰질 거예요. 지금 둘 사이는 완전히 차가운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입새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이 관계의 온도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에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 확실한 상황으로 나아갈 때가 왔고 마법사의 에너지를 활용해 직접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의 진심이 인정받을 때가 온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요즘 입새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감정은 남아있는지 지금부터 그 마음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우선 카드는 컵 퀸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소드 퀸 카드도 이어서 나왔어요. 세 번째로는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퀸이 연달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퀸은 성숙하고 완성된 에너지를 보여주는데요. 퀸이 2번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입새님을 되게 어른스럽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입새님을 좀 더 존중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거고요. 컵 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입새님에 대해서 아직도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컵 퀸은 깊은 감정과 직관력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 사람이 입새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포근해진다는 거예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잊었다거나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입새님 생각이 나서 좀 더 따뜻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소드퀸이 나왔다는 건 좀 복잡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드퀸은 날카로운 판단력과 이성적 사고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감정적으로는 입새님이 그립지만 머리로는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두 퀸이 왜 헤어졌는지, 다시 만나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걸 따져보고 있다는 거죠. 두 퀸이 대조를 이루면서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가가고 싶지만 머리로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펜타클 6번은 주고받는 걸 의미하는 카드인데 현재 감정 온도에서 봤던 완즈 7번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방해 요소들과 경쟁하면서도 공정한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입새님이 더 많이 해줬다면 이제는 자기도 뭔가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건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신호이기는 해요. 아예 관심이 없다면 이런 생각도 아예 안 할 테니까.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져요. 그 사람은 우리 입새님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좀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해요. 더 성숙한 관계를 원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입새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심은 있지만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7월 한 달 동안 그 사람한테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사람의 감정 변화와 그리고 7월 달에 그 사람을 흔들 만한 제3자가 나타나는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카드를 봤을 때 소드 4번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컵 2번 카드가 중간에 나왔고 마지막으로 소드 킹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7월에 휴식을 취한 후에 감정적으로 마음을 좀 열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확실한 결단을 내릴 걸로 보여요. 소드 4번이 첫 번째로 나온 건 그 사람이 7월 초반에는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봤던 소드 퀸의 이성적 판단이 이 시기에 좀 더 활발해질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거예요.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에 빠지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할 거고요. 현재 감정 온도에서 봤던 전차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새로운 연애보다는 본인 스스로에게 집중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컵 2번이 두 번째로 나온 건 7월 중순쯤에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컵 2번은 두 사람의 감정적 연결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휴식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면서 다시 누군가와 감정적인 교류를 할 준비가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정이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에 알던 사람, 특히 입새님 같은 사람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봤던 컵 퀸의 따뜻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시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소드 킹이 나온 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소드 킹은 명확한 판단력이랑 결단력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봤던 소드 퀸이
조금 더 성숙하고 확신에 찬 상태로 발전한 거예요. 7월 말쯤에는 그 사람이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결정에는 입새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도 포함될 거예요. 7월에는 그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정리한 후 기존 연인과의 재연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사람보다는 의미 있는 기존 관계에 집중할 것 같아요. 특히 휴식기를 거쳐 감정적으로 안정된 후에 확고한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거예요. 망설임 없이 자기가 원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변화를 보여줄 거고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을 결정하고 7월 안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카드를 뽑았어요. 펜타클 10번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완즈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좋은 카드들이 나왔어요. 연락 관련해서는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는 거죠. 펜타클 10번이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펜타클 10번은 완성과 성취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과 관련된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7월에 우리 입새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뭔가 결론을 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묻는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7월 변화에서 봤던 소드 4번에 휴식기를 거친 후에 내린 결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 속마음에서 봤던 펜타클 6번처럼 균형 잡힌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어서 완즈 4번도 축하와 기쁨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펜타클 10번이랑 연결해 보면은 연락이 왔을 때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거란 뜻이에요. 어색하거나 불편한 연락이 아니라 서로 반가워하는 그런 연락일 가능성이 높아요. 완즈 4번은 재회나 만남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단순한 문자나 전화로 끝나지 않고 실제 만날 약속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7월 변화에서 봤던 컵 2번. 네, 감정적인 연결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긍정적인 카드의 흐름인데요.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7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연락은 그 사람 쪽에서 먼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입새님이 애타게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봤던 컵킨의 따뜻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의 인연을 방해하는 요소는 어떤 걸까요? 카드를 뽑아봤을 때 선비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비 카드가 나온 건 그 사람이 체면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를 망설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특히 남자분이라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먼저 연락하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봤던 소드 퀸의 신중한 판단이 때로는 과도한 고민으로 이어져서 행동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하거나 아니면 먼저 연락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헤어질 때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연락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새님 입장에서도 이런 체면 문제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연락하면 너무 급해 보일까봐 아니면 쉬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망설일 수 있거든요. 우리 입새님 마법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행동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해 요소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체면이나 자존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누그러지거든요. 특히 7월 말쯤 되면 이런 것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연락 가능성에서 봤던 펜타클 10번의 완성 에너지가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도와줄 거예요.
체면과 자존심이 주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서로 조금만 용기를 내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장애물이에요. 특히 7월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방해 요소들의 영향력은 약해질 걸로 보이고요. 진심이 체면보다 더 크다는 걸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조언 들어볼 건데요. 조언 카드로 금운보화를 잔뜩 실은 배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성과와 기다리던 소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금운보화를 잔뜩 실은 배가 나온 건 이번 달에 우리 입새님이 원하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락 가능성에서 펜타클 10번이랑 완즈 4번이 나왔잖아요. 그 좋은 소식이 확실하게 올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는 카드인 거죠.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은 입새님이 지금까지 이 관계에 쏟은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금운보화를 실은 배는 오랫동안 항해해서 드디어 보물을 갖고 돌아오는 배잖아요. 입새님이 그동안 보여준 진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7월 말에 정말 기다리던 연락이 올 거예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연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7월 변화에서 봤던 이 소드 킹의 확실한 결단력이 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연락이 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대응하되 너무 급하게 굴지는 마세요. 금운보화를 실은 배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이 체면 문제 또한 서로 진심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고요. 그 사람 속마음에서 봤던 소드 퀸의 신중함도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입sim님들의 마법사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해보세요. 너무 체면만 생각하지 말고 진심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운보화를 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우리 입새님들을 위한 첫 번째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혹시 지금 입새님한테 더 와닿는 이야기가 다른 카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리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새님 별자리 카드도 같이 참고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훨씬 더 정리될 거고요.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입새님들을 위해 특별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댓글에 선택하신 번호와 지금 입새님의 진솔한 마음이나 상황,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질문 하나를 남겨주시면 선착순 10분께 정성스러운 개인 타로 리딩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2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우리 입새님들, 이 카드는 우리 입새님과 상대방 사이에서 나온 감정 온도에서 첫 번째 카드예요. 펜타클 6번은 주고받음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지금 입새님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거나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회와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공정함이나 균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뜻인데요. 그냥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누가 더 많이 해줬는지, 누가 더 손해를 봤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럼 우리 입새님들 현재 상대방과의 감정 온도는 어떤 정도인지, 지금 이 관계는 멀어진 건지 잠깐 멈춰선 건지부터 확인해 볼 거예요. 펜타클 6번에 이어서 여황제 카드 나왔고요. 그리고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선택 카드이기도 한 이 펜타클 6번이 첫 번째로 나온 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둘 사이에 아직 어떤 거래 관계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빌려준 물건이나 공통 친구들,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빚 같은 것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좋은 면으로 보면 이런 게 자연스러운 연락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완전히 무관심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순수한 관심도 아닌 상태예요. 뭔가 계산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서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이런 걸 따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어서 여황제는 풍요로운 에너지를 상징하는 카드인데 이건 깊은 애정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한쪽이 너무 많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입새님일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그걸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여황제는 때로 지나친 간섭이나 과도한 보살핌을 의미하기도 해서 좋은 의도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성인 자녀를 아직 애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 조금만 방식을 조절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이 관계가 어떤 완결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꼭 나쁜 뜻은 아니고요. 한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패턴으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아예 새로운 관계 방식이 필요한 타이밍인 거죠. 지금 둘 사이는 완전히 차가운 건 아니지만 균형이 좀 많이 깨져 있어요. 한쪽이 너무 많이 주고 있고 받는 쪽은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완전히 거절하지는 못하는 애매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현재의 패턴을 유지해서는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요즘 우리 입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감정은 남아있는지 그 내면을 읽어볼 거예요. 카드는 페이지 펜타클 나왔고요. 교황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완즈 9번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좀 복잡한 상태예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페이지 펜타클이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입새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페이지는 새로운 시작이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좀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경험 면에서 입새님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막 무시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돈 관리나 인생 계획 같은 부분에서 더 성숙해지길 기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어서 교황이 나온 건 그 사람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입새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회적인 체면이나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서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먼저 따져보는 상태예요.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직업, 경제력, 가족, 배경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하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심도 있지만 현실적인 조건들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완즈 9번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입새님에게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예전 일로 인한 경계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완전히 무관심하다면 상처받을 걱정도 안 하잖아요. 마음을 열고 싶어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입새님이 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음을 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새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해요. 감정적으로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는 상태고 입새님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7월 한 달 동안 그 사람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상대방을 흔들 제3자가 나타날 건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카드는 여황제 카드가 또 나왔고요. 나이트 컵 카드 그리고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감정 온도에서 나왔던 여황제 카드가 또 여기에서도 나왔어요. 여황제가 2번 나왔다는 건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여황제 같은 포용력 있고 성숙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감정 온도에서 입새님이 여황제처럼 많이 주려고 하지만 방식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7월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바로 그런 자연스럽고 성숙한 여황제 타입의 사람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연인일 수도 있고요. 직장 선배나 소개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입새님과 달리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람일 거예요. 나이가 더 많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진짜 여황제다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입새님의 진심은 인정하고 방식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나온 나이트 컵이 로맨틱하고 감정적인 제안이나 접근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7월에는 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고백이나 프로포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페이지와 달리 나이트는 더 적극적이고 성숙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진지한 만남이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새로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알던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입새님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하면서 더 확실한 답을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허밋 카드가 나온 거예요. 허밋 카드는 그 사람이 7월 말쯤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로맨틱한 경험을 해봐도 결국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허밋은 내면의 지혜를 찾는 카드라서 겉으로는 조건이 좋아 보이는 사람과 만나봐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나 만족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더라도 잘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월말에는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시기에는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진정한 인연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7월에 그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를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있어요. 후반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중요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 입새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7월에 연락이 올 건지 그 가능성을 보면요.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완즈 9번 카드가 나왔어요. 저지먼트가 첫 번째로 나온 건 7월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라는 뜻이에요. 저지먼트는 최종 판단이나 결론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게 꼭 나쁜 결론은 아닐 수 있어요.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는 연락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해보자는 연락일 가능성도 있어요.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거나 공통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어서 완즈 9번이 그 사람 속마음에서 봤던 카드인데요. 똑같은 카드가 또 나왔어요. 그 사람의 신중함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7월 내내 지속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꾸 망설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신중하다는 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설령 연락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형식적인 연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진심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보면은 7월에 연락 올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입새님이 기대하는 그런 감정적인 연락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그런 연락이 더 깊은 대화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서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입새님과 그 사람과의 재회를 방해하는 요소, 방해 요소는 어떤 건지, 감정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그 이유를 보면은 주막 카드가 나왔어요. 주막이 나온 건 그 사람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나 모임이 많아질 거라는 뜻이에요. 직장 동료들, 새로운 친구들, 소개팅 상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차지할 거예요. 특히 7월 변화에서 봤던 여화왕제 타입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입새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오히려 입새님의 장점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그 사람이 입새님과의 과거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권유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좋은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모임이나 술자리 같은 곳에서 우리 입새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지 않게 말한다면 정말 끝난 거고, 좋게 말한다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이 방해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7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입새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모임이 당장은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교를 통해서 입새님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조언 카드 뽑아봤는데요. 조언 카드로 왕자에 앉은 임금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잘 풀린다는 뜻이고 이 덱에서 제일 좋은 카드인데요. 왕자에 앉은 임금이 나온 건 정말 좋은 신호예요. 입새님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당당해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의 방식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펜타클 6번 선택 카드에서 봤던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은 명확해요. 먼저 입새님의 가치를 높이셔야 돼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안정된 위치에 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봤던 교황처럼 현실적인 조건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부업을 통해서 경제력을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외모 관리나 인맥 관리도 신경 써보세요. 그리고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이 여황제 카드처럼 과도한 관심이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어요. 거리를 두고 입새님만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SNS에서도 너무 자주 확인하지 마시고요. 공통 친구들한테 그 사람 얘기를 묻는 것도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열어두세요. 왕자에 앉은 임금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카드예요. 입새님도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선택지를 넓혀보세요. 그래야 그 사람도 입새님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될 거고 입새님 자신도 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왕자에 앉은 임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건 지금의 입새님이 아니라 더 성장한 입새님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재회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입새님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조건을 갖춘 후에 다시 접근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방식으로는 어렵지만 입새님이 정말 변한다면 그 사람도 분명 다시 관심을 갖게 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입새님한테 더 와닿는 이야기가 다른 카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선택지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고 입새님 별자리 카드도 같이 참고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마음이 정리되실 거고요.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입새님들을 위해서 특별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댓글에 선택하신 번호와 지금 입새님의 진솔한 마음이나 상황,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질문 하나를 남겨주시면
선착순 10분께 정성스러운 개인 타로 리딩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3번 에이스 펜타클을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이 카드는 우리 입새님과 상대방의 감정 온도에서 나온 첫 번째 카드인데요. 에이스 펜타클은 새로운 기회나 시작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영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뜻하는데요. 재회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재연결이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6개의 질문으로 우리 7월 재회운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현재 우리 입새님과 상대방의 감정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 관계는 멀어진 건지 아니면 멈춰선 건지부터 확인해 볼 거예요. 펜타클 에이스에 이어서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컵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카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입새님과 상대방의 상황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예요. 감정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선택 카드이기도 한 펜타클 에이스가 첫 번째로 나온 건 이 관계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감정적인 기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기회라는 점이 중요해요. 직장이나 사업, 공통의 목표 같은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순수한 재회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한 접촉이 시작된 상태인 거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펜타클 2번이 나왔는데요. 2번은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카드예요.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둘 다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감정과 현실 사이 혹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온 컵 8번은 약간 문제가 느껴져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현실적 기회와 달리 감정적으로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현재 애매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해요. 이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둘 사이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지만 감정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현실적인 연결고리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둘 다 이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은 채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좀 괴리가 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요즘 입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감정은 남아있는지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카드도 뽑아봤어요. 보면은 허밋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컵 7번, 그리고 소드 5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긍정적이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허밋이 첫 번째로 나온 건 지금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려는 상태예요. 지금은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고 있고요. 사람들을 피하고 있고 특히 복잡한 감정이 얽힌 관계는 더욱 회피하려고 해요.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컵 7번이 떴어요. 이거는 환상이나 착각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사람이 입새님에 대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과도하게 좋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상황보다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더 몰입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소드 5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갈등이나 패배감을 나타내는 카드이거든요. 우리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요.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무엇을 해도 본인 일은 잘 풀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좀 비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우리 입새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상처와 불안감이 많은 상태예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혼자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좀 닫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7월 한 달 동안 그 사람한테는 어떤 변화가 생길 건지, 감정적 변화랑 그리고 제3자의 개입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어요. 카드는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페이지, 소드 카드, 그리고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왔어요. 7월에 그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정보나 소식을 접하게 될 수 있어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아닌 거죠. 펜타클 4번은 그 사람이 7월에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할 거라는 뜻이에요. 불안정한 심리 상태 때문에 더욱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보다는 기존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안정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모험적인 선택은 피하려고 할 거고요. 본인이 검증됐다고 생각되는 길만 걸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7월 중순쯤에는 페이지 소드가 의미하는 새로운 정보나 소식이 들어올 거예요. 그 사람이 입새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승진, 혹은 새로운 활동,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새님의 근황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소식이 그 사람의 환상 상태에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사람 생각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펜타클 7번은 기다림과 평가를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좀 안정을 추구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은 후에 그 사람이 7월 말쯤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할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는 태도를 보여줄 거고요. 전반적으로 제3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요. 기존 관계를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보다는 원래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입새님에 대한 관계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7월에 그 사람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할 거예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새로운 기회가 와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충분히 고려한 후에 행동하려고 할 거고요. 현재의 안전한 상태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 좀 보수적인 태도가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은 상황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을지, 다시 연락이 닿을지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카드는 완즈 7번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입새님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은 연락에 대한 가능성은 있고 연락을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경쟁이나 갈등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7번 카드가 나온 건 연락을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장애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태예요. 그 사람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안정 추구 성향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연락하기를 망설일 거예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망설이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갈등 상황에서 소드 에이스가 나왔다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새로운 생각이나 결심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7월 후반쯤에 그 사람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연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듣고 난 후에 연락을 결심할 수도 있고요. 상처와 갈등을 정리하려는 목적일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이 연락이 재회를 위한 것인지 정리를 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거죠. 타이밍으로 보면은 7월 말쯤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연락의 내용이나 목적이 입새님이 원하는 방향일지는 미지수인 거죠. 감정적인 연락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의 연락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나오는 연락일 거예요. 재회를 위한 따뜻한 연락보다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의 연락일 수가 있고요. 그 사람 내린 그 결심이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 연락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입새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연락이 이런 연락이거나 혹은 연락이 없는지, 그 연락이랑 재회를 방해하는 요소, 거기에 대한 카드를 뽑아봤을 때 도깨비불 카드가 나왔어요. 방해 카드로 도깨비불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이 관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와 다른 소문이나 추측들이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입새님이나 그 사람 중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오판할 수가 있고요. SNS를 통해 본 정보들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혹은 주변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들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그 사람은 환상이나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잘못된 정보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도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들이 왜곡되어서 기억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보다 더 나쁘게 기억하거나 더 좋게 기억해서 현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 추측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쌓인 오해들이 더 큰 벽이 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정보나 오해, 왜곡된 기억들이 주요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추측이나 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이미 환상에 빠져있는 상태라면 더욱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현실과 착각을 구분하는 것이 지금 이 관계의 이 재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입새님을 위한 마지막 조언 카드를 읽어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조언은 어떤 건지, 호랑이 카드가 나왔어요. 보면은 위에랑 아래가 다르죠. 흑백이랑 컬러가 교차되는 호랑이에요. 이 카드는 상황의 변화, 대부분 좋은 상황의 변화를 뜻하는데요. 흑백이랑 컬러가 교차되는 호랑이가 나온 건 지금의 애매하고 불분명한 상황이 명확해질 거라는 거죠. 새로운 기회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태와 혼란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거죠. 하지만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려운 상태지만 점차 명확해질 거고요. 갈등과 고민 끝에 나오는 결정이 좋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섣불리 기대하지는 마시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많은 상황이니까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대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진실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세요. 추측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변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어나는 거니까
조급하게 결과를 원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할 거고, 입새님도 그에 맞춰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현명하거든요. 흑백에서 컬러로 변화되는 것처럼 천천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의 불확실한 상황은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조급하게 결과를 원하기보다는 진실과 정확한 소통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에요. 변화는 천천히 생기겠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입새님들, 세 번째 세트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지금 입새님들한테 더 와닿는 이야기가 다른 카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선택지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새님 별자리 카드도 같이 참고해 보세요. 그럼 입새님의 재회 흐름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입새님들을 위해 특별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댓글에 선택하신 번호와 지금 입새님의 진솔한 마음이나 상황,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질문 하나를 남겨주시면 선착순 10분께 정성스러운 개인 타로 리딩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고 댓글로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4번 페이지 소드를 선택해주신 우리 입새님들, 이 카드는 우리 입새님과 상대방 사이의 감정 온도에서 첫 번째 카드예요. 페이지 소드는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재회와 관련해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 곧 들려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간접적인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근황을 듣거나 우연한 기회에 소식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인 그 사람과 우리 입새님들 사이의 감정 온도는 어떤 상태일지 같이 읽어볼 거예요. 페이지 소드에 이어서 컵 3번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펜타클 3번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지금 3번 카드가 연속으로 나왔는데요. 수비학에서 3은 소통과 창조력,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연결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소통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감정적으로는 아직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대화가 부족한 느낌인데요. 우선 선택 카드이기도 한 페이지 소드가 첫 번째로 나온 건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나 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직접 대화하지는 못하지만 서로에 대한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거나 SNS를 통해 근황을 파악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연결 상태인 거죠. 컵 3번은 우정이나 모임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이게 중간에 나왔다는 건 둘 사이에 공통된 사람들이나 모임이 많다는 뜻이에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혹은 가족들이 아직도 두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동시에 제3자들이 오히려 직접적인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타클 3번이 나왔는데요. 이건 또 협력과 팀워크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직장이나 프로젝트,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CC나 아니면은 사내 연애 이럴 가능성이 큰 거죠.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환경에서 다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힘든 거죠. 지금 둘 사이는 직접적인 연락은 없지만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공통된 인맥들이 계속해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소통의 기회는 충분히 있지만 직접적인 대화보다 제3자를 통한 연결이 더 활발한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그 사람은 우리 입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감정은 남아있는지 그런 깊은 내면을 읽어볼 건데요. 카드는 컵 9번
카드가 나왔고요. 완즈 5번 카드, 그리고 여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정말 여러 감정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만족과 불만족, 사랑과 갈등,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상태인 거죠. 컵 9번이 첫 번째로 나온 건 그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컵 9번은 소원 성취나 만족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입새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안부는 알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 정도 거리감이 본인한테는 좀 더 편하다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완즈 5번이 나온 거는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완즈 5번은 갈등이나 경쟁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그 사람 마음속에서도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입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은 마음까지 계속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다 달라서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황제 카드가 나온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입새님에 대해 깊고 성숙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황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표용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갈등이 있어도 결국에는 입새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입새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 감정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입새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현재의 갈등, 지금 갖고 있는 그 갈등은 일시적이지만 명확한 결론을 스스로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복잡한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7월에 한 달 동안 그 사람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 건지, 감정적인 변화는 있을 건지, 혹은 제3자의 개입이 또 있을 건지 카드를 보면은 완즈 5번 카드가 나왔고요. 펜타클 9번 카드, 그리고 완즈 3번 카드가 나왔어요. 7월에 그 사람은 내적 갈등을 겪다가 점차 안정을 찾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변화를 겪을 것 같아요. 완즈 5번이 첫 번째로 나온 건 7월 초반에 이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서 입새님과 관련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친구들이 각각 다른 조언을 해주거나 가족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혼란이 더 가중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개입이 더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시 만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좀 참견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7월 중순쯤에는 펜타클 9번이 나오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펜타클 9번은 독립과 자립을 뜻하는 카드인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정리될 거예요. 주변의 잡음을 차단하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온 완즈 3번은 7월 말쯤에 그 사람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완즈 3번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갈등을 겪고 독립적으로 생각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갈등을 겪고 독립적으로 생각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계획에는 입새님과의 관계도 포함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하지만 그 계획이 재회를 위한 것인지 안전한 이별을 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7월에 그 사람은 갈등과 혼란을 겪은 후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게 될 거예요. 주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일 중요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7월 안에 연락이 올 건지 카드를 보면은 펜타클 5번 카드랑 죽음 카드가 나왔네요. 봤을 때 연락에 대한 상황은 어려워 보여요. 현재 상태에서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펜타클 5번이 첫 번째로 나온 건 경제적이거나 실질적인 문제들이 연락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직장이나 학업, 가족 문제 같은 걸로 바쁘거나 스트레스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갈등에도 현실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예요. 경제적인 불안이나 취업 문제, 건강 문제 같은 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죽음 카드가 나온 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죽음 카드는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7월에 그 사람에게 어떤 큰 변화나 전환점이 올 거예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계획과 연결해보면 이 변화 이후에 연락할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죽음 카드가 나온 만큼 연락이 온다면 예전과는 많이 완전히 다른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연락일 수가 있어요.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락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는 연락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전에 큰 변화나 전환점을 겪어야 할 것 같고요. 7월 말쯤에 상황이 정리된 후에 의미 있는 연락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연락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나오는 연락일 거고 우리 입새님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럼 연락이 없으면 왜 없는 건지,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우리의 재회를 방해하는 건 어떤 건지 방해 카드를 뽑아봤을 때 어머니 카드가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항제 카드로 어머니에 대한 모성의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어머니 카드는 누군가 한쪽의 희생을 의미해요. 어머니 카드가 나온 건 현재 상황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입새님이나 그 사람 중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입새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입새님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거나 자신과 함께 있으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 입새님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경제적 불안정이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입새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입새님 쪽에서 그 사람을 위해 연락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쁘다는 걸 알고 있거나 연락하면 좀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참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이 관계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하고 싶지만 당사자들을 위해 참고 있거나 지지하고 싶지만 조금 상황을 고려해서 조용히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서로를 위한 과도한 배려와 희생이 서로의 소통을 막고 있는 거죠.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런 패턴을 완전히 죽음으로써 바꿔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착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조언 카드 뽑아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홀레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계약 성사나 합의 혹은 천생연분을 의미해요. 홀레시 카드가 나온 거는 이 변화 이후에 의미 있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홀레식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의식이잖아요. 현재의 희생과 배려도 결국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은 지금 상황이 일시적인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깊은 애정과 새로운 계획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홀레시 카드는 주변 사람들의 축복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응원할 거예요.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경제적 안정이나 개인적 성장 없이는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워요. 홀레식은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 치르는 거니까 지금은 그 준비 과정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현재의 희생과 배려는 결국 더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마친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입새님들, 네 번째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입새님한테 더 와닿는 이야기가 다른 카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선택지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새님 별자리 카드도 같이 참고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훨씬 더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입새님들을 위해 특별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댓글에 선택하신 번호와 지금 입새님의 진솔한 마음이나 상황,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질문 하나를 남겨주시면 선착순 10분께 정성스러운 개인 타로 리딩을 선물로 드릴게요. 좋아요랑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